우리는 보통 콜레스테롤을 심장 건강과만 연결해서 생각하지만 오늘은 통풍이라는 관절 질환과 콜레스테롤 사이의 의외의 연결고리를 다뤄보겠습니다. 통풍은 퓨린 대사 이상으로 요산이 체내에 축적되어 관절의 결정으로 침착되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통풍 발작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대사 환경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되며 세포막 구성, 호르몬 합성, 담즙 생성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그러나 LDL 콜레스테롤이 과도하면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산화되면 면역세포를 자극해 만성 염증 상태를 지속시킵니다. 이 염증은 관절에서도 동일하게 영향을 줍니다. 통풍은 단순히 요산 결정이 쌓이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대사증후군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들 질환은 서로 엮여 있으며 그 중심에 콜레스테롤과 인슐린 저항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혈관뿐 아니라 관절 주변 조직에도 미세한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는 요산 결정이 관절에 침착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실제로 LDL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통해 통풍 발작 빈도가 감소했다는 임상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과 요산은 둘 다 간과 신장에서 대사되는 물질입니다. 즉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면 이 두 물질의 농도는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대부분 간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요산 배출의 저하로 이어져 통풍 발작의 위험을 높입니다. 음식 측면에서도 콜레스테롤과 퓨린 함량이 동시에 높은 식품군들이 존재합니다. 내장류, 일부 해산물, 튀긴 음식, 고지방 육류 등은 통풍 환자에게 이중으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하여 염증 반응은 더 심해집니다. 이와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항염증 작용과 요산 수치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LDL과 HDL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올리브유, 견과류 등은 HDL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은 콜레스테롤 대사뿐 아니라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류 개선, 인슐린 민감도 향상, 체중 감소를 통해 전반적인 대사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단, 통풍 발작이 심할 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통풍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우선 양자의 공통된 병리 기전을 살펴야 합니다. 통풍은 요산 결정이 관절 내에 침착되면서 발생하지만 그 이면에는 면역계의 과도한 반응, 즉 염증 사이토카인의 폭발적인 방출이 존재합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때 면역세포가 이를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유사하게 발생합니다. 즉, 통풍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염증성 대사 질환이라는 공통분모를 갖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의 연구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단순히 혈관을 막는 요소일 뿐 아니라 관절 내의 대식세포나 활막세포와 상호작용하며 염증 매개물질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콜레스테롤은 통풍의 트리거가 되는 동시에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절대적으로 나쁜 물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뇌기능, 세포막 안정성, 성호르몬 합성, 담즙산 형성 등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균형이 무너졌을 때, 특히 LDL이 높고 HDL이 낮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다양한 염증성 질환이 함께 유발됩니다. 통풍 역시 그중 하나로 봐야 합니다. 영양적 측면에서 보면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단을 구성하는 음식들은 퓨린 함량도 높은 경우가 많아 통풍 환자에게 이중의 부담이 됩니다. 특히 동물 내장류, 가공육, 기름진 고기, 일부 조개류는 콜레스테롤과 퓨린을 동시에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튀김, 설탕, 음료까지 더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은 심화되고 염증은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질관리법과 통풍관리법을 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오메가-3 지방산,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저당분, 과일, 불포화 지방 중심의 식단을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퓨린 섭취를 제한하는 식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수분 섭취는 요산 배출과 혈중 지질, 희석에 모두 도움이 되므로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또한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을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영양 전략도 필요합니다. 밀크시슬, 커큐민, N-아세틸시스테인 NAC, 알파리포산 같은 간 보호 성분들은 콜레스테롤 대사와 요산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항산화 효과를 통해 염증 억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사적 유연성을 회복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킵니다.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은 통풍 환자에게 적합하며 운동 후 체온 상승은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렙틴과 그렐린의 불균형을 통해 식욕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고지방, 고퓨린 식품 섭취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코르티솔 상승을 유도하여 혈당 및 지질 대사에 악영향을 줍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스트레스 관리법은 통풍 관리의 중요한 축입니다. 궁극적으로 콜레스테롤과 통풍은 따로 떨어진 질환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파생된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사 환경이 깨지면 요산과 지질, 인슐린, 염증 모두가 함께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통풍을 단순히 요산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콜레스테롤과의 연관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사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각 전환은 치료 전략에도 변화를 줍니다. 요산 강화제나 콜레스테롤 약물만이 아닌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변화, 영양 전략, 스트레스 완화, 운동 계획이 통합적으로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통풍 환자에게 안전한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